이 노동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 제목에서 아마 다 전달이 되실 거예요. 고용 막는 노동법. 네, 그렇죠. 약간 노동법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내용인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노동법 자체가 너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고용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건 맞아요. 왜냐면 노동법 자체가 근로자들의 어떤 권익 향상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현재 내가 근로자다. 그러니까 근로자인데 그냥 근로자가 아니라 굉장히 잘리지 않는 굉장히 단단하고 안정적인 근로자다. 그러면 이 노동법은 강하면 강할수록 좋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뭐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공기업 직원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노동법이 세면 좋겠지만 중요한 거는 거의 대부분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뭐 스타트업이나 자영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일자리들 생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 노동법 때문에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되게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두려워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 거고, 제가 뭐 노동법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냥 저도 이제 사업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 좀 뭔가 팩트가 틀렸다 그럼 댓글로 한번 수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뭐 아니어도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아 이 사람 전문가 아니구나 그러고 넘겨주셨으면 합니다. 자,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뭐냐면은 의료보험료가 인상이 돼요. 내가 사람을 쓰면은 의료보험료가 인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오르냐면 내가 만약에 직원한테 최저급여로 하면 한 지금 185만 원 뭐 이 정도 되잖아요. 200만 원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직원한테 200만 원의 급여를 준다 그러면 나도 저것도 난 대표잖아요. 나도 200만 원 이상은 벌겠구나로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도 의료보험료를 내게 되거든요. 뭐 이제 다들 아실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직원보다 돈 못 버는 대표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 이제 급여 주고 이제 회사 자체를 운영하려고 대리운전을 뛰시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있다니까요.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대학생이나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이렇게 같이 가자 하면서 가겠지만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 급여 주면서 하려고 강연 뛰는 거는 뭐 다반사고요. 대표들 강연 뛰어가지고 그걸로 알바해가지고 급여 주고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그 돈이 직원 급여보다 결코 많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직원한테 200만 원 주니까 너도 200만 원을 벌겠지라고 해서 내 거 의료보험료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이제 생각 외로 지출되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하셨어도 고용하기 전이라면 4대 보험료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이거 4대 보험료 딱 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감 와요. 어떻게 되냐면 딱 3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명을 고용을 했다. 그러면 딱 한 명치 급여가 더 나간다. 그걸 4대 보험료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게 많이 나가요. 되게 많이 나가요. 4대 보험료가. 네, 한 그쯤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보수 총액 신고라고 했는데 등등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등등. 이 등등이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은 제가 다 기억을 못 한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보수 총액 신고가 작년에 있었던 모든 그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 총액을 신고를 하는 거예요. 다음 연도에. 그럼 그대로 하면 되지 않냐 그런 건데 봐봐요, 여러분. 내가 직원에 대한 어떤 정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다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음 연도에 보수총액 신고를 할 때 그 직원에 대한 주민번호를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한번 이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폐기했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떻게 잘 넘어가요? 또 이름으로만 해서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 보수총액 신고가 너무 이상해요. 왜냐면은 4대 보험료 매달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그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그 홈택스에서 신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알아서 그냥 인건비 이 정도 나갔구나 해갖고 여기서 알아서 세금이랑 내고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또 보수총액 신고를 내가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뭔가 좀 잘못했다. 그러면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또 뭔가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등등이라고 했잖아요. 등등이라고. 이런 잡스러운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갑근세 납부인데,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들이 지출해야 되는 노동에 대한 그 갑근세죠. 중요한 건 왜 그거를 대표가 내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나는 직원이랑 계약한 대로 알아서 급여 주고, 그거를 갑근세를 알아서 자기들이 세무신고 해가지고 홈택스 거쳐서 하면 되잖아요. 갑근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에서 일일이 한 명 한 명 갑근세를 가져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이 대신 신고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정부가 해야 되는 업무, 그리고 각 개인들이 해야 되는 업무를 대신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대신 해주니까 뭔가 좀 하기 쉽게, 좀 편리하게 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고맙다고라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엄청 불편하게 해놨어요. 진짜 불편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세 따로, 국세 따로, 지방세 따로 신고해야 돼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위택스로 신고를 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지서도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사대보험료 냈으니까 거기에 맞게 알아서 좀 분석해가지고 고지서 날라오면 좋잖아요. 그걸 또 내가 신고해가지고 거기서 고지서 요청해가지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업무가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게 이 노동법도 아니에요. 이거 바꿔야 돼. 노동법이 아니라 노동 관련된 어떤 절차, 고용 절차. 이렇게 바꿔야겠다. 고용 절차에서 이런 게 그냥 쓸데없이 잡아먹는 게 진짜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막 좀 한스러운 그런 답답함을 표현하는 말들인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루놀이 같은 경우도 이게 완전히 진짜 보기 좋은 그런 개살구 같은 거거든요. 뭐냐면 이 두루놀이를 신청한다고 해서 내가 100%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 4대 보험료를 100% 지원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뭐 기업에 따라서 요율에 따라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용을 정규직 고용을 전제로 할 때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확실하진 않아요. 이건 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일 센 거 뭐냐면 두루누리가 이제 4대 보험료를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실업급여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4대 보험 중에서 고용보험료를 마찬가지로 두루누리가 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두루누리에서 고용보험료를 지원을 받았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직원한테 야 좀 나가야겠다 해갖고 이렇게 내보낸 다음에 실업급여라도 좀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동안 내가 냈던 그 고용보험료를 다시 뱉어내야 돼요. 예, 다시 뱉어내야 돼요. 왜냐, 아니 두루누리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직원을 실업급여를 받게 해? 그럼 쓰나 하면서 그럼 다시 뱉어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걸 또 피해가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만 이게 깔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얘기 드립니다. 자, 이거는 팩트인데 내일 채용 공제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갖고 만약에 내가 직원을 고용을 했다 그러면은 직원이 얼마를 내고 회사가 얼마를 내고 정부가 얼마를 지원해줘서 직원이 한 2년차 3년차가 되면은 몇 천만 원의 돈을 받는 좋은 거죠. 이 취지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나도 이거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이관홍 대표님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직원을 2명째 썼을 때부터 내일 채용 공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직원을 1명을 썼다 그러면 그 한 친구한테는 내일 채용 공제를 못 해요. 이 혜택을 줄 수가 없다니까요. 1명은 그냥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2명째 쓰는 애한테는 내일 채용 공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이게. 근데 실제로 보면은 스타트업들이 그냥 직원 1명 데리고 그냥 달려가는 경우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친구 챙겨주고 싶고 그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한테는 챙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누군가를 할 때 그때 내일 채용 공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이 4대 보험료 빼고는 돈이 비싸서 내가 못 쓰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절차적인 문제잖아요. 이 절차적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입장에서 이거를 좀 절차를 간소화 시켜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뭐 보수청약 신고 같은 거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4대 보험료 근거로 해가지고 알아서 세금 이런 거 나오면 되잖아요. 갑근세 이런 것도 내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내가 신고한 금액으로 그냥 사대보험 나오면 되잖아요. 두루누리도 실업급여를 이것도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그렇고 내일채용공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좀 간단하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좀 하는 말인데 중소기업 힘들다고 중소기업 도와주겠다고 고용과 관련된 되게 많은 어떤 이런 두루누리나 내일채용공제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만드는 건 좋아요. 만드는 건 좋은데 이 절차를 복잡하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절차를 아는 사람들만 이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거 그냥 정부 돈 안 받고 말아 막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안 받고 말아 막 이래요. 너무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업해야 되는데 뭐 이런 잡다한 일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해 버리는구나. 그런 생각 제가 되게 많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소득세를 좀 어느 정도 지지하는 편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런 것들 두루누리나 내일채용공제나 이런 거 예산 되게 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밖에도 기타 등등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사대보험료나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사대보험료를 알아서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사대보험료라도 좀 줄어들고 아니면 주휴수당이라도 어떻게 뭐 정부가 대신 준다던가 그러면 예? 아마 그 예산 중소기업을 도와주겠다라는 그 많은 예산들을 그런 식으로만 풀어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거예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 절차에 대해서 좀 이거를 고민을 해가지고 좀 사업자 편익적으로 말해야 되는데 고용법은 계속 세지니까 뭐 나중에 요새는 그렇잖아요. 뭐 고용계약서 안 쓰고 고용으로 하면은 뭐 바로 형사고소가 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형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고용에 대해서는 법은 무서워지는데 그걸 내가 지키고 싶어도 지키기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너무 제가 오늘 불평불만 위주로 좀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져야 그러게 사업을 할 때도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뭐 우리나라 스타트업 도와주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 계속 시행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다 통합하더라도 그냥 신경 안 쓰고 내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일원화해서 좀 간단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그런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비판적인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 안녕.